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13일 주말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힘 받으십시오. 고고TV를 애시청하시면서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 그리고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고고TV에 자율구독료를 내시는 몇 분뿐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힘 받지 마십시오. 그분들만 힘 받으시고, 그리고 우파 유튜브를 쫓아다니면서 고고TV를 우연히 발견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보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2년, 제가 고고TV가 6월 7일 날에 2년 되는데요. 2년 동안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유성민을 욕하고 김무성 욕하고 고고TV를 계속 디스하는 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보면서. 그런 분은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보는 건 자유대. 댓글을 달리면 좋은 의견을 내셔야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성구, 이봉규, 사이비 종교 같고 사기성이 있는 우파 유튜버들 간혹가다 언급하는 썸네일을 올리는데요. 고고TV에 와서 그 사람들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심합니까? 그쪽에 가서 욕하시라고. 내가 고성국을 때리고 이봉규를 때리고 가세현을 때리면 그쪽 가서 싸우시라고. 여기선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고고TV에 힘이 되주셔야지. 누가 그런 거 몰라요? 고고TV 애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모를까봐? 이봉규, 가세현, 신의한수, 고성국? 거기 다 보다가 질려서 온 사람들입니다. 고고TV에 자율구독료 오프 내시는 분들도. 그쪽에 가서 싸우시라고. 그 다음에 고고TV는 지금 붙여놨죠. 앞에다가 100% 노딱이에요. 노딱. 검토 신청에 들어가면 검토도 2, 3일 후에 떨어져요. 그때 팥딱 해봐야 뭐합니까? 아니 5, 600명 뿐이 안 보는데 5, 600명이 팥딱이라 그래도 영상 하나당 1,000원, 500원 들어와요. 광고 수익이. 노딱이면 제로고. 이런데 와가지고 말이야. 고고TV 혼자서 그냥 내 돈 써가지고 와서 내 돈 써가지고 하면서 말이야. 이런 방송하고 몇몇 한 3명, 4명 뿐이 안 돼요. 한 명은 달아났어요. 그래. 나경원을 두드리니까. 한 3명 뿐이 안 되는 그런 후원자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고고TV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디지털 문화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생각, 정권을 찾아오는 방송에 들어가서 시잘데없는 댓글을 자꾸 다시고 말이야. 2년 동안 보면서.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지. 한 달에 한 번씩 고고TV가 자율구독 좀 부탁한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말이야. 쌩까다가. 막말로 고고TV가 이거 가지고 뭐 생활비 쓰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거를 하려고 장비를 한 600만원치 샀어요. 600만원어치 컴퓨터 300만원짜리 사고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야 진짜. 남 대표님 빼고 강 대표님 빼고 중석씨 빼고 우리 정성님 빼고. 차양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몇 달 동안 3만원씩을 내시더니 요번 달부터 며칠 전인가 5만원을 내시더라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상합니까? 김순호 씨도 1년 이상을 3만원 내시다가 5만원 내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가상해요. 그렇게라도 그냥 힘들게 도와주는 분들을 위해 사는 방송인데 시작대없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파 유튜브 보다가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댓글이나 달고. 이상한 댓글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1년 이상 봤으면은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내고 봐야지. 수입 없는 방송에 와가지고. 지금 이준석이가 당선된 지가 이틀뿐이 안 됐어요. 만 이틀, 11일, 12일, 14일, 만 이틀뿐이 안 됐는데 기대와 우려, 기대보다는 우려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죠. 언론 나부랑이들이, 평론가 나부랑이들이,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원했잖아요. 그러면 기자 나부랑이들, 평론가 나부랑이들 항상 대한민국은 마크롱 같은 지도자가 없나, 캐머런 같은 지도자가 없나, 블레어 같은 지도자가 없나 지랄 발광을 하더니 이제 그런 30대 마크롱보다도 젊고 캐머런보다도 젊고 3살이나 젊은 애가
우주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30대 야당 당수가 태어났는데 그냥 속이 비틀려 죽겠는가 봐. 그러니까 기자 믿지 말라니까요. 우리도 정치를 바꿔야 된다. 정치를 갖다가 뛰어넘어야 된다. 세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젊은이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된다. 그런 지도가 나타난다. 미래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했는데 나타났잖아.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이때까지 논조가 수십 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준석을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 가라. 틀리더라도 가라. 틀리더라도 개혁하고 혁신하고 혁명적으로 정치를 바꾸라 하고 100% 지지를 해줘야 돼요. 가다 깨지더라도. 근데 이것들이 주된 논조가 보면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 아직까지도 나이가 어리다. 약관 30세, 36세다. 2립. 약관은 20대 약관 32립, 40%이야. 2립 이제 2립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위를 탁 세운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나타났어. 그럼 100% 밀어야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이준석이 앞으로 남은 산적된 과제 자강도 해야 되고 야권도 통합해야 되고 대선 경선도 해야 되고 중진들도 다독거려야 되고 국힘의 기득 꼴통들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그런 말은 뭐하러 하냐? 어이! 기자들도 아니야 그것들은. 요새 기자들 옛날 기자들 같지 않아요. 옛날 기자들이 지금 현직 남아있는 놈들은 다 썩어버렸어. 정론이 없어졌는 사회가 돼요. 그냥 구독, 수익, 클릭 하나를 위해서 기사 쓰는 놈들이에요. 호기심으로 자극적으로. 기똥차. 야권 통합은 필요 없어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제가 제일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론 지상보다도 유튜버 중에서도. 시대 교체를 들어가고 세대 교체를 들어가고 혁명적으로 정치 교체를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견지명이 아니라 그런 예측력 정도는 있어야지 정치평론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모든 언론들과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자기들도 몰랐는데 진짜 당선이 됐다. 놀랍다. 이제 이거 세대 교체가 시대 정신으로 됐고 586이 물러날 것이고 또 이제 이건 대전환기다. 정치 변환기다. 시대 정신이 됐다. 누가 한 말이겠어요? 이준석의 당선은 대전환기다. 정치 변화, 시대 정신이 됐다. 안철수가 오늘 한 말이야. 안철수는 그만해야 돼요. 정치. 얘가 1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정치 변화를 갖만 했죠. 대전환기도 말 않고. 안철수가 한 10년 동안의 정치 변화는 정치를 더 더럽게 만들어놨다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처음에는 말이야 좌파라 그래서 박근혜 없애버리자 새누리당 없애버리자 하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GR 발광을 하더니 갑자기 말이야 난 중도야 바늘 같은 극중이야 하고 나오다가 요새 와가지고는 말이야 이제는 지가 그냥 정치 생명이 단절될 게 되니까 태극기 부대 내 편이야 극우 꼴통 우파 돈벌레들 우파 유튜브 돈벌레들 내 편이야 오세훈 물리쳐 이준석 물리쳐 내가 서울시장 돼야 되고 나경원이 당대표 돼야 하고 밀던 새끼야 너는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위기감을 느끼고 말이지 그러더니 대전환기다 정치 변화다 시대 정신이 됐다 꼴값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은 동의 반복을 해요. 언론에서 나오는 거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래가 아니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준석이는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어떤 영상에서 리전 앤 리절트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영국 철학자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철수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지금 새 정치만 하시다가 헌 정치가 돼버렸죠. 아주 똥 정치가 돼버렸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신을 하나. 한쪽에만 처박혀 있을 것이지. 좌파였다가 중도였다가 이제 극우로 가고. 이런 게 무슨 정치인이야. 고고티바의 담을 찍히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대고 시대 정신을 알기 때문에. 응? 그러면은 이준석의 과제가 많죠. 염려하지 마라. 우려하지 마라. 흠집내지 마라. 이준석한테 과제는 정치 혁명적으로 온다. 그럼 밀어라. 이준석을. 가다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밀어라. 전체적인 느낌이 이준석이가 맞다면은 밀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윤석열이가 지금 간보고 기회주의인 거 맞아요. 안철수화가 됐어요, 지금. 반기문 같이 안 되려다 보니까 안철수화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화가 되면은 안철수가 될 수뿐이 없죠. 지금이라도 나와야 돼. 시간 되면 오늘 하나 찍을게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준석의 영향권이 들어갔다. 이준석은 꾀도나무같이 잘랐어. 8월 말까지 최소한 국힘 들어와라. 경선해라. 안 그러면 경선 열사는 출발한다. 그렇죠. 전국의 중심은 이준석이가 있어요. 국힘의 대권 후보가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준석이가 준표 홍발쟁이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철수는 내일 모레 만난다 그러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 철수는. 또 가서 이상한 말만 할 거든. 안도로메다에서 온 이론을 갖다가 또 준석이한테 그러면, 그건 조용히 같은 애한테나 되지, 김종인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먹기 싫지 않는다, 철수. 그만 철수해. 너 혼자 들어오던가. 그 권은희 같은 데 들어오면 안 돼요, 권은희 같은 애는. 이태규 같은 애는 들이면 안 돼요. 철수 혼자 들어와. 국회의원 3명이라는데 비례대표 2명뿐이 모르겠어. 1명은 안 나와. 그리고 최고위원하는 놈이면 구씨라는 놈 있죠. 어린 놈. 이준석한테 얼마나 그 쌍말을 많이 했어. 쌍욕을. 자,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하기에 따라서 대선에는까지 무조건 이준석의 영향이 들어가고, 이준석이가 당선됨으로 인해가지고 보수 중도 세력들에게 대희망을 줬고, 윤석열이도 국민의힘에 가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왜? 구국 꼴통 제껴버렸으니까. 나경원 제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나쁜 애야. 아유, 아무 말 안 하려고 그래도 한다. 또 야권 중심이 이준석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이준석 대표 체제로 딴지를 거는 국힘의 구기득 세력은 국민에 의해서 단죄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준석이가 야권을 갖다가 통합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는 안 되는 것이고, 안철수의 목표는 하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홍발쟁이는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은 극우 꼴통 그 기독 보수 명문만 제외하고는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윤석열은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세가 확장이 되느냐, 세가 그냥 불쏘시개 역할로 끝날 것이냐가 나오는데, 준석의 말에 따라서 8월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제3세력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중원의 깃발을 꽂고 대한민국 인재들을 갖다 새로운 인재들을 옆에 두고 대권 선언하기는 늦었잖아요. 국힘에 언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데 안철수화가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하고 국힘의 대권 주자들하고 경쟁을 할 때 봐가지고 윤석열이 성산이 있다, 압도적인 성산이 있다면 밀겠지만 안 그래요, 저는. 그리고 자꾸 그 국민 이 얼치기 찌라시 기자들이야. 조중동도 찌라시아가 다 돼 있어, 솔직히.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그래 두드리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 신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기사를 클릭해야지 수입이 떨어져요, 신문사도. 그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호기심, 자극, 가설, 가상을 갖다 그래 쓰죠. 그건 정론 아니에요. 기자라는 거는 팩트 체크가 문제예요. 사실, 정확한 보도와 사실을 빨리 신속하게 보도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것도 거짓말 없이
근데 조중동에서 나오는 기자 그것도 보면은 팩트 사실이 아닌 게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더러워 죽겠어 나는 진짜 솔직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응?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죠. 그리고 좀비같이 달려들 것인 국힘의 기득 세력을 어떻게 제어하고 융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국민이 60%가 이준석을 지지했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한테 달려들다가는 다 날라가. 이준석은 현상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버려요. 여러분 정치 패러다임을. 그래서 혁명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의 체제를 갖다가 바꾸는 것이 헌법이죠. 헌법을 바꾸면은 새로운 공화국이 나오는 거죠. 그죠? 6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심체는 확실하게 이준석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흥분해서 감성적으로 방송하는 것 같습니까? 6년 후에 보세요. 저 2, 3년 후에 총선까지만 하고 안 할 거니까. 미쳤어 내가 3년 후에도 이걸 하고 있게? 욕만 얻어가는 먹어서 생활도 안 되는데 내 생활 갖다가 바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TK도 기득 보수도 문재인을 치기 위해 서울시장이 이기는 것을 보고 이준석이한테 전략 투표를 했다. 이런 게 대부분의 기사잖아요. 일부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대한 혁명화의 과정에 있다. 거기서 중심이 이준석에 섰다. 그래서 당신 그 노회한 애들만 빼고 70대 이상은 다 나경원하고 조용 찍었어요. 대부분 뭐 60대 후반하고 70대가 대부분이야. 50대까지는 대부분이 이준석을 찍었다 하고 저는 봐요. 60대 초까지는. 중반까지 합시다. 까짓 거. 요새 60대 중반 해가지고 누가 할아버지라 그래? 그잖아요. 할아버지 할매들 제외하고 아주매 아저씨 무식한 아주매 아저씨만 나경원하고 조용 찍고 나머지는 다 이준석을 찍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 60%가 찍었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개혁적인 개혁 마인드를 갖다가 이준석의 개혁을 갖다가 방해하는 세력은 다 날아가요. 전략적 투표라고 일부 맞는 말이지만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애초에 변화를 잉태하고 있었고 변화를 국민이 요구했고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치 혁명화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 투표라는 것도 거기에 부수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국민이 국힘만 변하라 그래요? 민주당을 쫓아내고 민주당도 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그림으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오늘 일요일이죠. 그 MBN에서 그 정운갑인가 그놈아가 좀 사회를 잘 봐요. 그걸 잠깐 봤는데 거기 포항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 있죠. 왜? 걔는 막 애가 무식해가지고 재선인데 걔하고 저기 부산에 있는 민주당 이 머리 휘끗이 끗한 놈이 나와서 하는데 걔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아니다.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은 이준석 개인의 기대라는 게 한 게 아니라 국힘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바보고 꼴통이라니까. 이준석이 없으면 이준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4.7 보선 때 김종인 씨가 없었고 국힘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4.7 보선에도 국힘 승리가 아니다. 문재인의 심판이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요번에도 이준석 현상이고 이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꼴통들이 국힘에 다 박혀 있다니까. 특히 TK, PK 쪽에. 이준석을 빼면 어떻게 이준석 현상이 나오고 국민이 우리 보고 개혁하라고 요번에 당대표를 이준석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가 나오냐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야? 김재정인가? 뭐 있는데 그놈.
패스트 트랙 할 때 거기 저 안양에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이상이 생긴 니언이 뭐라 그러니까 저리가 비꼬지 마 그런 애 있는데 이거 불식해야 돼요. 이준석이 있는데 왜 이준석 현상이 아니라 그래 이것들이 아니 민주당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문재인 그놈아도 인정을 하잖아요. 이준석이가 사회변화 정치변화를 가져오면서 기대한다. 민주당도 인정을 하잖아요. 40대들 의원들 30대들 의원들은 50대 초까지 이준석 현상이다. 두렵다. 무섭다. 우리도 이준석 같은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러는데 이 국힘이 기득권들은 기존 국회의원 이것들은 이준석 개인에 대한 현상이 아니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기대가 아니다. 아주 꼴값을 해요. 지아를 해요. 열받아요. 나 그런 거 보면. 그만큼 무식하고 현상이 뭔지 사회혁명이 뭔지 몰라 이것들이. 해봤어야지. 전부 다 국힘 있는 놈들은 말이야 관료 출신들이 태반인데 변호사 출신 기자 출신이 태반인데 밑바닥을 기어봤어야지. 사회혁명에 동참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전인수로 김종인 씨에 의해서 국힘이 4.7 버선에 승리하는 것도 그냥 김종인 씨를 갖다 말이야 저것들이 이제 내가 해줬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했는데 인정은 아니라 확 그냥 막 소금 뿌려서 쫓아내버려 확 밀어버려. 요번에 이준석도 이준석 현상이 아니야. 이준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국민들이 원래 그랬고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게 이준석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야. 이런 미친 소리나 하고 있어. 거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경원이가 됐으면은 희망이 없죠. 그죠? 나경원이 됐으면 무슨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국민들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바꾼다. 이제 진짜 바뀌기 시작한다. 정치 개혁하자. 문재인 쫓아내자. 이렇게 됐겠어요. 거지 같은 것들이 진짜. 국힘 애들도 이제 조금씩은 정신 차릴 거예요. 왜? 오만 언론 지면에서 몇 달 동안 이준석만 깔까? 이준석만 깔까? 이준석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다 화제가 된다고. 그런 걸 뭐 현상이라고 그러고 신드롬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팬덤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아이돌 블랙핑크만 있어? 난 BTS보다 블랙핑크가 더 좋아. 블랙핑크만 있어? 트와이스만 있어? 팬덤이라는 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에. 말 하나, 따르릉 타고 다니는 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깔끔하게 말이지, 구개진 양과 구개진 와이셔츠 중건이 같이 안 입고, 국민들이 열광을 하면서 호기심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그 팬덤이고 그 정치인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좀 바꿔라, 국힘 좀. 이제. 양장종 입고 다니지 말고, 그 국힘 그 여자 의원들 양장 입고 다니지 말고, 민주당 애들 같이 쌤이, 그냥 턱턱 걸치고 다녀라 좀. 박영선이가 떨어진 이유가 뭐야? 그건 쌤이. 옛날에 강금실이가 얼마나 뭐 있었어요? 그래서 강금실이가, 40대 법무부 장관 노무현에서 다 검사에 대한 나왔지 말이야. 살랑살랑 꽃무늬 원피스 입고, 좀 바꿔라, 너희들도. 하긴 얼굴이 국힘에서 지금 나경원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국힘에서 예쁜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제. 배현진 예쁜 얼굴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투는. 어릴 때 사진 보세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이준석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왜 저런 정치인이 없나? 패닉에 빠졌죠, 패닉에. 민주당 애들이 패닉에 빠졌단 말이야. 공포스럽다고 진다. 이준석이 있는 한 대선은 진다. 이렇게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 꼴통 정당이 된 게 누구냐? 민주당이고 문재인 청와대야. 수구 꼴통이 된 게. 국민들의 판단을 내버려서 이준석을 갖다가 당대표로 보면서. 근데 민주당에 내려죠. 국힘이 개혁 세력이 되고 진보가 됐고 우리가 수구 꼴통이 됐다. 쥐들이 토로하잖아. 근데 아니야. 국힘은 이것들을 보면은 개혁 진보는 그래서 개혁 진보야. 국힘 이것들. 이준석 하나 빼고 몇 사람만 몇 사람의 국회의원과 젊은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김재섭이라든가 천하람이라든가 또는 요번에 최고위원이 된 김용태라든가 이런 것만 빼고 나면
배현진부터 수구 꼴통인데, 홍발쟁이부터 수구 꼴통인데, 안철수가 들어오면 수구 꼴통인데, TK, PK가 요번에 그것들에다 나경원을 밀었으니까 수구 꼴통인데, 미치겠다 나도 진짜. 양쪽이 다 수구 꼴통이 돼버린 거야. 무슨 국힘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혁 진보가 됐어. 말 같은 소리. 국힘 보수당의 역사상 개혁 진보가 딱 3명이 있었어요. 박정희는 중도 좌파였어요. 김영삼 민주 진보 보수였어요. 우파였어요. 우파 개혁주의자. 그 다음에 이명박 중도 실용주의적이. 그 다음에는 없어. 앞으로 내일부터 이제 발표될 여론조사를 지금 보는데요. 폭발적으로 당분간 이준석 때문에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윤석열은 등 달아서 이준석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TK 수구 꼴통들 나이 드신 분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이 때문에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 국힘 수구 꼴통 기득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요번에 나경원 당원 투표율 40%고 주호영 투표율이 12점 몇 프로인가 14점 몇 프로 아니에요. 50% 이상 수구 꼴통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무조건 이준석을 밀어야 돼요. 실수를 하건 또 장애물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 받으십시오. 배고프다 배고파.